늦은 나이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부와 아이의 삶. 우선 늦은 나이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겠지?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으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 거고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돼.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령 임신은 합병증 위험도 높고 기형아 출산 확률도 높다고 하더라고. 물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육아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24시간 아이한테 매달려야 할 텐데 솔직히 자신 없어. 젊은 엄마들도 힘들어하는 육아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주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문제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지. 시험관 시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갈 돈은 상상 이상일 거야. 교육비, 양육비 생각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져. 물론 돈보다 소중한 게 아이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 하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는 정말 특별할 것 같아. 우리 부부한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 아이가 웃는 모습만 봐도 힘든 육아를 잊을 수 있을 거고 삶의 활력소가 될 거야. 그리고 늙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될 거고 실제 경험담을 예로 들려줄게. 시험관 성공 후 행복한 삶을 꾸리는 부부의 이야기. 김민지 가명씨는 42세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을 얻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죠. 민지씨는 딸을 낳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만족감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딸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만 봐도 힘든 육아를 잊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남편 박철수 가명씨도 늦둥이 딸 덕분에 삶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퇴근 후 딸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주말에는 딸과 함께 공원에 가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딸의 웃음소리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부부는 딸을 키우면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의 어려움과 극복. 물론 민지씨 부부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했다고 합니다. 남편 철수씨는 옆에서 민지씨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을 때는 좌절감도 컸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 결과 마침내 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씨는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수많은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48세 아빠와 43세의 엄마, 두 분의 깊은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겪게 될 삶의 단계를 평균적인 시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영유아기 1세에서 7세에 넘치는 사랑과 현실적인 체력의 한계. 아이가 태어난 순간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감사함에 휩싸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육아는 젊은 부모들보다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부모의 연륜에서 나오는 인내심과 지혜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체력에서 찾아옵니다. 밤중 수유와 잦은 밤샘으로 인한 피로는 50대 초반의 아빠와 40대 후반의 엄마에게는 벅찰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없는 일 쉴 새 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아이를 따라다니는 일은 젊은 부모들보다 몇 배는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나 운동회에 가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나이 차이를 실감하며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문득문득 고개를 듭니다. 초등학생 시절 8세, 13세 세대 차이의 시작. 아이는 점차 부모님과 친구들의 부모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60대에 가까워지고 엄마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는 너희 아빠는 왜 할아버지 같아? 라는 친구의 짓궂은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려 노력하지만 아이가 열광하는 아이돌, 게임, 유행어 등은 따라가기 벅찬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숙제를 봐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등 안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해주지만 함께 몸으로 부딪히며 뛰어노는 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대신 부모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박물관에 가는 등 정적인 활동을 통해 교감하려 노력합니다. 중학생 시절 14세, 16세 아이의 시선, 부모의 나이를 마주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부모의 나이는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이의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60대 초반의 아빠와 50대 중반의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꺼리게 되고 친구들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은 늙었다는 생각과 함께 언제까지 내 곁에 계실 수 있을까? 하는 조숙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는 반항심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안쓰럽게 여기는 복잡한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런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와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깊어지는 세대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17세, 19세 경제적 문제와 건강, 현실의 벽. 이 시기는 가족에게 가장 큰 현실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빠는 60대 중반을 넘어서며 은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에 주된 수입원이 끊기는 것입니다. 엄마 역시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은퇴 후 연금이나 모아둔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 지출을 감당하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원하는 전공이나 대학을 눈치 보며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부모님의 한숨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학원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부모님의 노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생기거나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입시 스트레스와 더불어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에게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청년 시절 20대 이후 뒤바뀐 역할, 무거운 책임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부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70대에 접어든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 자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또래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삶의 무게 아이의 삶은 나를 위한 삶과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친구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때 아이는 부모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간병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어 자신의 사회적, 개인적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는 부모에게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노쇠와 인생의 황혼을 목격하며 자라나는 무거운 현실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깊은 사랑과 지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더 성숙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현실적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늦은 나이라 둘만 행복하게 살자는 선택. 반면에 늦은 나이에 아이 없이 둘만 행복하게 사는 삶은 어떨까?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것 같아.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갈 돈을 우리 부부한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야. 아이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지도 몰라. 아이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늙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잖아. 주변 친구들이 손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부부의 이야기. 최수영 가명 씨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어주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갑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수연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갈 돈을 노후 준비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늙어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이 없는 삶의 외로움과 극복. 물론 수연 씨 부부에게도 외로움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수연 씨는 아이가 없는 삶을 선택한 부부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응원합니다. 50대 중반 60대 인생의 제2막 새로운 관계 맺기. 이 시기가 되면 부부의 삶은 안정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하지만 주변의 변화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달라지는 주변 관계. 친구나 동료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 결혼 등으로 분주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고 아이 없는 부부는 대화에 끼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연휴에 자식들 안 오면 쓸쓸해서 어떡해? 라는 무심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다른 딩크족 부부나 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 친구들이 하나둘 손주를 보며 새로운 기쁨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부부는 잠시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우리 둘의 삶을 더 충실하고 행복하게 만들자는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는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아끼며 교감하거나 조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은퇴 준비와 여가 생활.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없으므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은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거나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70대 이후 노년기 현실적인 문제와 마지막 존엄. 아이 없는 부부에게 노년기는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의 노년 준비는 누가 우리를 돌봐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의료 및 간병 문제.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둘 중 한 명이 먼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온전한 간병의 책임은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배우자마저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를 대비해 부부는 젊을 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재정계획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노후 의료비를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둡니다. 주거 계획. 자녀의 집 근처로 이사갈 필요가 없으므로 병원이 가깝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고급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입주를 일찌감치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상실감. 평생을 의지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은 자녀와 손주라는 울타리 없이 홀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 없는 노년의 가장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를 대비해 끈끈한 친구 관계, 이웃과의 교류, 지역, 사회 프로그램 참여 등 자신만의 사회적 안전망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과 삶의 의미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의미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상속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자녀를 통해 삶의 흔적을 남기는 대신 사회에 기여하거나 평생 쌓아온 자신들만의 가치 있는 유산을 남김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 없는 늦은 나이 부부의 삶은 자녀라는 세상의 중심을 우리 둘이라는 중심으로 대체한 삶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유와 성장을 만끽하고 중년에는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노년의 외로움과 돌봄의 문제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한 발 앞서 미래를 계획하며 둘만의 세상과 가치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